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평일의 절반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요 며칠간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의 아침은 어떤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99,101 해시레이트로 전날 대비 14.2%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해시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죠.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하락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해시레이트가 현재 다시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표로서 참고하기에도 참 애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184억 원의 규모가 익명의 계좌에서 비트파이넥스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는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 좋지는 못한 소식인데요. 이 정도의 규모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 며칠간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테더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가 이제 USDT가 5분 만에 5억 달러 투입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6일 1시간 30분 만에 200달러나 뛰어 올라 30일 만에 최고치인 7,800달러로 상승을 했죠.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시장 가치를 크게 올린 데 이어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의 5% 상승에 앞서 USDT 시가총액이 6일 20시 49분 한국 시간으로 는 7일 05시 새벽 5시 49분에서 이제 41억 4천만 달러에서 46억 5천만 달러로 5억 달러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트레이더들은 USDT 발행 업체인 테더의 미 달러화를 예치하고 그 대가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USDT는 달러와의 1대1로 고정되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간에 빠르게 돈을 이동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비록 일부 비평가들이 테더가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토큰을 허공에다가 인쇄한 것에 대해 비난을 했지만 그것에 시가총액이 부풀어 오른 것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편 코인데스크는 1월 3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을 배경으로 한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활용 사례를 둘러싼 논의가 투자 채널을 지배하고 있다며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작성 당시 0.25% 상승을 했고 S&P 500은 0.35% 상승했다. 5일 동안 소폭 하락해 0.35% 하락하면서 불확실성의 시기에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 자산이 된다는 이야기는 현 단계에서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테더의 발행이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시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테더와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는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정설과 같은 소식이 되었는데 테더가 발행이 되게 되면 곧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죠. 네, 2019년 테더 청문회도 열리며 속 시원히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써왔지만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이죠. 2020년에도 테더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수없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앞으로 테더에 관한 무슨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이 지속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8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언급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크릭 공동 창업자가 비트코인 2021년 8만 달러 간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 자산 운용사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인 제이슨 윌리엄스는 7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2021년 12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의 가격만 보자면 약 10배 정도의 상승이 있어야만 가능한 수치겠죠. 지금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지만 2020년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든지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그리고 월처 피닉스의 ETF 승인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 가장 기대되는 것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가격의 상승이죠. 이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약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다른 해보다 이상하게 2020년이 기대되는 건 저만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신년사에서 이제 CBDC 개발을 지속화하겠다 언급을 했었죠. 갑자기 한국은행이 부정적 기조에서 노선을 바꾼 주된 이유로 꼽히는 게 중국의 DCEP 발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행이 임박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보기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9% 상승하며 7,800달러대, 이더리움이 0.04% 상승하며 142달러대, 리플 XRP가 0.6% 하락하면서 0.2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도 어제 대비 크게 다르지 않는 68.3%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의 CBDC 발행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내용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CBDC 발행이 임박했다. ECB 같은 경우는 차등금리 정책을 도입한다면 디지털 유로 통제가 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 ECB가 차등 금리 정책을 도입한다면 CBDC 유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3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델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유럽은행 시장 인프라 결제 부분 총괄 울리 빈드 자일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차등 보상 장치가 CBDC를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현재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죠. 이에 이 울리 총괄은 특정 금액 이상의 CBDC 보유 자산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이중 금리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 예금 유출 사태와 발생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CBDC 매입을 위해 암호화폐 매도를 하는 흐름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죠. 네, 이 보고서는 이제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면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더 손쉽게 유럽중앙은행 관할권 밖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이 민간기업보다 앞서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CBDC 발행이 탈금융중개와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면서 CBDC 도입의 혜택은 이용자 선호도와 가능한 결제 대안에 달려있다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CBDC와 같은 디지털 화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과도한 확산은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네, 내용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CBDC 발행이 임박했으니 유럽중앙은행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독자적 디지털 화폐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유럽에서 현금의 사용이 줄어들게 되면 디지털 통화 개발을 가속화시키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죠.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CBDC의 기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며 이것의 개발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인데요. XRP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의 거래소 비트박스가 이제 리플 XRP를 상장 폐지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깝죠. 내용만 봐도 참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는 미스터리하게도 리플 XRP를 상장 폐지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앤콰이어 CEO 제이민 샤에 따르게 되면 비트박스는 시가총액 기준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리플 XRP를 삭제하는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네, 비트박스는 왜 그들이 XRP를 상폐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비트박스는 성명에서 자산의 실적 부진, 유동성 부족, 규제 문제와 등과 같은 거래에서 이제 제외될 수 있는 주요 이유들을 언급했습니다. 네, 상장 폐지의 거래상은 BTC, 이더리움, 그리고 USDT라고 합니다. 네, 비트박스 고객 중 일부는 이미 자신들이 좋아하는 암호화폐를 버린 거래소의 계정을 탈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박스는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 라인이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는 2018년 7월 싱가포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2019년 라인은 일본 고객을 위한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도 시작을 했죠. 네, 아시아 시장에서 현재 리플의 입지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표는 XRP 커뮤니티에서 놀라운 일일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 보신 것과 같이 라인의 거래소인 비트박스가 지금 XRP 상장 폐지하겠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유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2020년 1월 16일 오후 11시 59분 이후에 XRP 거래가 공식적으로 중지된다고 합니다. 2월 16일 이후로는 출금조차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네, 현재 라인의 거래소 비트박스 같은 경우는 그 어렵다는 일본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오픈한 거래소죠. 네, 그만큼 이번 XRP 상장 폐지 소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커뮤니티에서는 XRP가 일본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비트박스 측에서 왜 XRP를 상장 폐지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지만 알려주지 않으니 알 수가 없죠. 네, 이 거래소에서 XRP가 사라진다고 해서 커뮤니티의 언급처럼 XRP가 일본에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본에는 기타 우회정의 SBI 홀딩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리플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머니탭이 일본의 메이저 은행들의 대부분을 꽉 잡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소식이 나오기 얼마 전에 이더리움이 상장 폐지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메이저 탑3 코인들을 상장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유동성이나 코인의 성과 등을 보더라도 그리고 거래소의 각각의 수익성을 보더라도 탑3 코인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네, 이더리움은 하드포크 및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XRP의 경우도 리플사의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네, 호텔 예약 플랫폼 트래발라는 12월 암호화폐 결제 이용이 60%가 넘어섰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호텔 예약 서비스 플랫폼인 트래발라는 2019년 12월 이용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네, 매출이 급등했으며 암호화폐에 의한 결제가 6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공개된 자료에 따르게 되면 12월에서 예약의 결제 수단의 60% 이상이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네, 가장 많이 이용된 종목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트라발라의 자체 통화 아바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 캐시로 그치고 있죠. 네, 그 밖에도 이더리움이나 BNB, 대시, XRP, 라이트코인, 스텔라, 그리고 에이다 등 총 21개 종목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암호화폐 이외의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나 페이팔에 해당하며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12월은 많은 서양 국가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와 새해 겨울방학 등 여행이 가장 많은 시즌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형 숙박 사이트 부킹닷컴과 제휴가 있어 네, 매출은 11월보다 33.5%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가장 이용객이 많았던 나라가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버지니아에서는 지금 블록체인을 사용한 투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버지니아 주 회의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한 투표 방법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기도 한 할라 아얄라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기록과 선거 결과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법안은 선거부가 조사 검토에 실시를 할 때 아래의 세 항목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투표자 기록과 선거 결과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의 종류를 결정할 것. 두 번째로는 기존의 방법과 비교한 블록체인 기술의 비용이나 이익을 확정할 것. 세 번째로는 투표자 기록과 선거 결과를 보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구현 방법에 대해 권고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에는 버지니아주 정보기술국이 선거 부문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방안에 포함되고 있는데 네, 현재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실현되기는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버지니아주의 이웃주인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2018년 11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선거의 모바일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선거권을 가지고 해외에 주둔하는 군인 등에게 안드로이드 또는 iOS의 스마트폰에 의한 투표가 허가되어 투표 결과는 이제 블록체인 서버의 네트워크에 보관되는 것이죠.
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한 배경이었습니다. 블록체인 투표에 대해서는 멀웨어 대책 등 보안면의 해결이나 비트코인과 같이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노드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던 것 등 과제나 검토사항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론의 메인넷은 아임 토큰 월렛에 의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저스틴선은 프라이버시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트론은 최근 딜라이브 스트리밍 앱을 인수한 직후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네, 한편 저스틴선은 트론 기반의 프라이버시 코인을 출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네, 선 트윗에 따르게 되면 현재 아임 토큰 지갑이 트론 메인넷을 지원하며 고객이 트론뿐만 아니라 모든 트론 기반 코인을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론 외에도 이미 아임 토큰 지갑은 현재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NER, VOS와 같은 코인들과도 작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로써 지갑은 8개의 코인을 지원하는 멀티체인 플랫폼으로 면보를 했습니다. 네, 2019년 말 메가피덱스 거래소에 의해 모든 트론 기반 토큰뿐만 아니라 자체 코인 트론도 추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트윗에서는 이제 저스틴선은 트론이 곧 프라이버시, 익명성 코인을 출시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었는데, 저스틴선은 커뮤니티에 미래의 이름에 관한 아이디어를 요청했습니다. 네, 해당 아이디어에는 P-트론, 트론지와 등의 평범한 아이디와 스캠 코인, 쉿 등 사기나 똥을 언급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생방송에서는 트론의 저스틴선 트론팀이 코인의 가격을 낮추지 않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330억 트론 중 어떤 것도 판매할 계획이 없다 또 언급을 했었었죠. 네, 이렇게 재차 또 강조를 했습니다. 트론 재단은 330억 락업 물량 매도 절대 안 한다. 그러면서 리플사처럼 이렇게 덤핑하지 않을 것이다.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 또 언급을 했었죠. 네, 스페인 카이샤은행은 고객 서비스에 위트레이드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네, 데일리 오들에 따르게 되면 스페인 3대 은행 카이샤은행이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네, 말이 꼬이네요. 블록체인 플랫폼 위트레이드를 자사 고객 서비스 제품군에 통합했다고 합니다. 네, 위트레이드는 유럽 지역 중소기업의 이제 자금 관리, 추적, 보안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네, 블록체인 기반의 신용장 거래가 대표적인 솔루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위트레이드 플랫폼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이제 영지식 증명기술 개발 회사 스타크웨어가 최근 이스탄불 업그레이드가 실시된 이후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거대한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 확장성이 2000배가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네, 대만 블록체인 스타트업 ITM은 이제 MS와 퀄컴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칩셋 안정성을 향상시키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퀄컴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IoT 운영체제를 통해 인증된 칩셋의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솔루션을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0.6% 하락했었는데, 네, 다시금 0.8% 하락을 했고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18% 상승으로 아까보다 조금 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